자,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진짜 뭐랄까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는 내가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 싶다 같은 느낌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근데 진짜 야구를 거의 뭐 한 10년 넘게 했는데 2018년도부터 봤으니까 진짜 오래 본 건데 지금 프야 팬들도 뭐 많고 한데 이거 약간 보면 야구를 좀 보실 때 여러 분들이 조금 뭐랄까 이게 약간 야구에 대해서 조금 필수적인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내 스스로 어떻게 뭐 생각이 바뀌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야구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점수를 내고 점수를 막는다. 그리고 막는 방법에는 투수가 잘하는 방법이 있고 투수가 어느 정도 하고 수비수가 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야구에서 어떤 팀이 많이 이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투수 투수가 강한 팀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이고 투수가 잘해서 한 점도 안 주면 언젠가 점수 나니까 이김. 그리고 폴라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약간 유튜브 겸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좀 있어서 그냥 제 한풀이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좋은 수비수가 많은 팀이 또 잘 이기죠. 안타성 타구를 잡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안타성 타구, 홈런 포함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점을 막을 수 있음. 그렇고 마지막은 타자가 겁나 점수를 많이 내는 경우. 아니요, 야구는 수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겁나 점수를 많이 내는 경우, 이거는 수비 때 10점 줘도 11점 내면 이길 수 있기 때문. 근데 야구는 진짜 특이하게도 축구, 농구 이런 거는 공격이 강한 팀이 강해요. 근데 야구는 수비가 강한 팀이 무조건적으로 승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말 간단한 이유인데 야구에서 공격이란 잘하는 타자도 3할을 못 넘음. 특히 이거는 야구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할을 너무 못 넘음. 특히 메이저는 3할 타자가 리그 1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이 아마 제가 알기로 지구별로 4개고 중부, 북부, 남부 그리고 리그 2개니까 24개 팀 주전 타자가 보통 한 팀의 주전 타자라 그러면 한 12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주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12 곱하기 24 하면 248 48 더하기 240이죠. 그러면 한 200
88명 나온단 말이야. 8명 중에서 한 12명 정도 나옴. 이게 사실상 상위 한 뭐 5% 되는 거죠. 5%도 안 됨. 근데 이게 잘했을 때 3할인 거고, 보통 리그 평균 타자들은 2할 오픈 언저리임. 근데 야구는 점수를 내려면 최소 점수 내려면 홈런 제외하고 안타를 최소 2개는 쳐야 점수가 남. 25% 확률로 안타 나오는데 이게 한 이닝에 아웃 병살 없다는 가정 하에 2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그리고 2번이라고 했지만 이건 최소고 사실상 3개를 쳐야 돼요. 보통 거의 2.5개는 쳐야 된다. 번트를 0.5개라고 쳐도 그럼 사실상 야구에서 실력으로 좌우할 수 있는 건 공격이 아니라 수비다. 이게 왜 그런가? 투수 공 잘 던지는 거 실력입니다. 수비수 공 잘 잡는 거 실력입니다. 그런데 타격은 실력도 필요한 건 맞지만 출루율은 조금 더 이따 얘기하자. 타율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해도 확률이 적용되게 됨.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진짜 조금 슬픈 건데, 이게 좀 슬픈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야구에서 타격 히트존, 공 던지는 존을 구분할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타자가 보통은 중앙은 다 잘 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보통은 요렇게를 잘 치거나, 타자들이 보통은 요렇게 잘 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는 진짜 치기 어려운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투수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 이제 확률이 갈리겠죠. 그러니까 막 요런 데 잘 던지는 투수야. 근데 타자가 여기를 잘 쳐. 그럼 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를 잘 던지는 투수를 만나. 근데 이 타자는 여기를 잘 못 치잖아. 그럼 타율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확률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냥 그러면은, 그래서 투수들이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잘 던질 수 있는, 분할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제구력, 보통은 이제 아마에서는 상하 좌우로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아마에서는 이게 상하 아니면 좌우로 해서 하는 편이고, 조금 준프로 레벨, 대학야구 뭐 사회인 센 곳 뭐 고등학교 리그 대학리그를 해도 4분할로 보는 편이고, 프로 정도 와야 이렇게 9분할을 봐요. 근데
유희관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건 뭐 그때 당시 ABS니 뭐니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타자가 약한 곳에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과 그거를 알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포수가 명포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희관 선수가 강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김광현 선수도 얘기한 게 박경환 선수랑 배터리를 하는 것과 다른 선수가 배터리를 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일단은 그때 당시에 김광현 선수가 젊었죠. 근데 박경환 선수가 그 김광현 선수의 어린 경험을 자기가 볼 배합을 짜주면서 다 커버를 쳐줬단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위력적인 공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김광현이 경기 운영 능력이 많지 않아도 박경환 선수가 그걸 이끌어주면서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타자의 허를 찔러서 이렇게 공을 잘 던질 수 있으면 당연히 요구 부분은 실력이고 그 실력으로 타자의 확률을 낮춰서 점수를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도 공이 어느 코스에 오냐, 어느 코스에 오는 걸 잘 잡냐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그 잘 못 잡는 타고 미친 듯이 연습해봐요. 그거 뭐 하루 100개씩 계속 잡아봐. 코치랑 뻥거해서 100개, 200개 잡아봐요. 못 잡을까 그거 나중에? 연습을 해서 자기가 강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비에서는 무조건 100% 실력이 다 발휘가 됩니다. 진짜 막 컨디션 감기 걸리고 이런 것 아니고서. 근데 아까 타격은 투수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타자가 무조건적으로 불리해. 확률이 게임이 안 돼요. 애당초 진짜 아무리 잘 쳐도 확률 게임을 해야 돼. 이런 사정에서는 타자가 실력이 100% 발휘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유일하게 엔간한 스포츠 중에서 공격이 더 불리한 스포츠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고 이게 타자에게 안타뿐만 아니라 볼넷이나 사구 같은 출루이 있다라고, 이 출루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세이버 관점에서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긴 함. 근데 출루율로 쳐도요 4할이 넘는 타자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 거의 3할 후반이면 출루율을 높다고 하는 편. 4할 나오면 거의 전설임. 타자가 루상에 나갈 확률이 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비나 투수나 이런 거는 방어율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투수의 관점도 얘기를 하자. 아 빡쳐서. 그러니까 내가 올해 프로야구 봤는데 이 씨발 말이 안 됨. 나 지금 야구를 뭘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까보는 거임. 투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방어율 개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건데, 솔직히 투수가 제대로 된 양반이면 솔직히 6점 평자 있는 투수 본 적 있으심? 많아도 5점 중후반임. 이거 관점으로 보면 진짜 한 경기에 제대로 된 경기면 5점 이상이 거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점보다 많이 내는 팀이 유리하고 아니면 5점을 못 내게 하는 팀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와버려. 아니 근데 롤드컵 T1 서커스 하는 것이,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지금 지적하셨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일단 1번 문도라는 챔프가 그렇게 어려운 챔프가 아닙니다. 2번 문도를 못해도 T1이 끌어갈 수 있는 조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도가 기본만 해도 돼. 그냥 정글링 잘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오고 이 정도만 해도 돼. 그리고 문도는 정글로 설계된 챔프였었어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상대방은 문도를 탑으로 가져가는 순간 완벽한 조합이 나오는 게임이었어.
그리고 문도의 탱킹이 받쳐주면 거기서 미드, 타, 그리고 서포트 약간 딜폿 개념으로 뽑았더만 그렇게 계산했을 때 탑이 무조건 탱커를 뽑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리고 조합상 아마 그때 KT가 좀 후반 왕기 조합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도도 탱왕기가 되면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문도 어차피 이런 빅리그에서는 그리고 5판 3성승 3판 2선승에서는 안정적인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KT가 그런 조합을 짰는데 탱커 중에 가장 괜찮은 문도가 왕기 탱커 문도가 풀렸는데 집어야지 하는 순간 SKT T1도 그때 생각하지 이거 문도 안 가져가면 진다. 그래서 그때 오프 더 레코드 보면 그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SKT가 무조건 그러니까 문도를 뺏어오는 것만으로도 1대1 밸런스가 아니라 게임이 1대 2.0.8에서 시작하는 밸런스인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그냥 문도가 식화를 못 맞췄다라던가 문도 스킬을 잘 몰랐다던가 문도 갱킹 이상했다라던가 이런 건 아무짝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시에서 설명 읽기 롤의 챔프가 150개가 넘어. 프로가 60개인가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챔프 스킬 다 하는 거 말도 안 돼. LA전 그 맞음. AL전. 근데 진짜 그게 말이 안 돼. 그냥 안 해본 챔프라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시에서 설명 읽을 수도 있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프로 선수들 방송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게임 하면서도 챔프 설명 읽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설명에 그런 툴팁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게 웃기다라고 보기보다 그냥 게임을 좀 신중하게 하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프로가 왜 저렇게 하지라는 개념으로 그냥 뭐 웃고 넘기는 사람도 많을 건데 진짜 이거를 큰 대회라서 중요한 경기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음.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웃기다라 그래서 뭐 그거를 뭐라 할 생각은 없는데 나도 그거 보면서 좀 어이없긴 했음. 근데 이거는 오너 자체부터도 본인이 너무 웃긴 상황이라. 그리고 거의 오프 더 레코드 보면 나올 거야. 그거 오너가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 문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괜찮냐고 나머지 다 되냐고. 자기 문도 시칼도 모르고 그리고 문도 시칼이요. 이거 사람들이 롤 하면서 이거 신경 안 쓰는데 문도 시칼은 왼손에서 나가고요. 불츠 그랩은 오른손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문도는요 사람들이 시칼 맞춰야 뭐 갱킹 이러는데 사실상 시칼 못 맞춰도 갱킹 됩니다. 문도 정보를 해보시면 알아요. 생각보다 진짜 원래는 좀 유리하게 가려면 맞추는 것보다 그냥 예측 경로에 던지고 그냥 유채화나 아니 뭐 탐문던 옛날에 유채화 들었으니까 유채화 들고 뛰든가 아니면은 내가 알기로 지금 문도 먼 스킬에서 W 키는 약간 이속 붙었나 아니면 궁은 무조건 이속이었고 그래서 그 이속발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문도 자체가 체급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상대방 압박하러 들어가는 그게 더 강력해요. 스킬 메커니 그냥 솔직히 그냥 그 상황에는 어차피 정글링은 돌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정글링 돌고 상대방 차라리 그 실력으로 카정 댕기고 그리고 문도가 정글링이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카정 가겠다 그러면 카정도 되게 좋고 6렙 이후에 내가 갱을 못 들어가더라도 상대 부시 들어가가지고 정글 빼먹으면서 질 것 같으면 궁 키고 계속 압박 걸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정글 문도가 그런 관점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랭킹만 뭐 그런지 딴 데도 모르겠는데 탑신병자 미드병신자 새끼들이 자기 갱어 가지고 자꾸 라인 이기고 싶어서 난린데 문도는 오히려 그냥 갱은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댕기고 상대 정글 빼먹으면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나는 챔프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난 모르겠어. 그래서 뭐 문도 정글 왜 하는데 뭐 그 얘기하고 그런 것도 딱 그게 그냥 간만에 문도 정글이구나. 그냥 스킬 툴팁을 몰랐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문도도 그게 패시브가 성장형이라서 16렙 찍고 궁 찍고 워머그 나오고 정령이 영상만 나와도 그냥 돼요. 그리고 어차피 딜템 없이 정글링 돌아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씨발 샤이 티모 골라진 거 마냥 약간 좀 상황이 뭐같이 꼬였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팀 조합으로 잘 풀었구나 난 이런 느낌이었어.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무난한 그냥 그냥 간만에 좀 신선한 경기였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근데 롤드컵 가서 처음 하는 챔프를 스킬 읽어가면서 근데 진짜 그것도 원래는 안 나오는 상황인데 팀이 그냥 스킬 쉬우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했고 어차피 골라진 거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라 뭐 그런 거는 웃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진짜 롤하는 사람들 솔직해집시다. 처음 하는 챔프 랭겜 돌리시잖아요. 난 그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어. 여기서 치면 즐겜이지.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코치가 골랐는데 그거 어쩔 거냐고. 코치를 탓해야지. 어차피 오너는 내 잘못 아니다 이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님들도 처음 하는 챔프 랭겜 해요. 승급전에서 처음 하는 챔프 랭겜 돌리는 양반도 있어요. 난 단두대도 오너한테 왜 달았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어머니가 진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다 살아계시잖아. 근데 나는 그거는 분도를 오너가 할 줄 모르는데도 고른 코치를 탓하고 팀을 탓해야지 이거는 오너를 탓할 게 아니라고 봐. 이건 진짜 지더라도 오너를 욕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애당초 자기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골라준 그게 이상한 거지. 최소 할 줄 아는 걸 시켰어야지. 그래서 진짜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나는 야구를 항상 상위권 가는 팀들은 투수랑 수비수가 강한 팀이 매번 가을 가고 그 3등 4등 하는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시나리오 봐도 대부분 투수력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음. 지금까지 왕조를 설립한 팀들 보면 투수력이 다 좋았음. 혜태, 현대, SK, 삼성 이 중에 투수력이 약한 팀이 있었는가? 수비수가 실책 많이 하는 팀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래. 물론 타자도 훌륭한 건 맞지만 저 둘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타격이 적절하게 점수를 뽑아줬음. 진짜 일단은 그래서 야구는 공격이 불리한 경기라는 거를 지금 얘기했고 그래서 투수랑 수비수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게 충분히 설명 가능하게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불꽃 야구만 봐도 그래. 거기 나오는 노장들 수비가 다 기본 베이스예요. 이상한 공 놓치고 이런 거 없다고. 지금 프로야구 보면 다 이상한 땅볼 놓치고 점프 캐치 이상하게 쳐잡고 슬라이딩 캐치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답답하다고 진짜. 이거 왜 뻥고 안 받나 이 양반들 진짜. 프로가 뻥고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 하려고 돈 받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공격 얘기 당연히 하죠. 공격 이야기. 이게 나는 야구에서는 야구 공격에서 타순이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 타순을 각 팀들이 족같이 짜는 팀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일단은 1번부터 9번까지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1번 타수 1번 타자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1번 타자는요, 사람들이 출루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잘 치고 출루 잘하고 리드오프 해주고 도루 할 수 있고 루 흔들고 이런 거 잘하면 물론 좋음. 근데 1번 타자의 덕목은요, 공을 많이 보고 투수의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타자가 가장 좋음. 그리고 투수 공을 좀 많이 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좋음. 선구안이 좋던가 컷을 잘 하던가. 대표적으로 전설로만 봐도 정근우, 이용규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타자가 왜 이런 타자가 좋은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 타자가 선발 투수 분석을 끝내면 그걸 1이닝 공격 끝나고던 아니면 2번 타자에게 전달을 하던 팀 전체에게 그걸 공유하는 순간 공격의 판도와 흐름이 크게 차이남. 진짜 전쟁하는데 선봉장이에요, 1번 타자면. 그렇기 때문에 선봉이 잘하는 게 뭐냐, 그냥 각계격파 잘하는 여포 같은 새끼 낭쳐놔도 돼. 그런데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야구에서는 작전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타선부터 투수부터 투수 운용, 수비수 시프트 모든 게 다 작전이야. 근데 그런 걸 하는데 공격에도 당연히 작전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1번 타자는 이런 선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선수를 가진 팀도 없거니와 이런 역할을 하려는 선수도 별로 없음.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LG 박혜민이라고 봄. 솔직히 말해서 모든 팀 다 통틀어서요, 지금 LG 박혜민보다 1번 타자 잘하는 선수가 난 없다라고 생각해. 진짜 그래. 예전에 경환홍은 더 잘 알지. 왜냐면은 진짜 안방마님이자 수비 시프트를 감독 대신 하던 양반이고 타격 안만 잘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선수니까. 왜냐면 쌍방울 때도 느꼈고 현대 때도 느꼈으니까. SK 땐 더 느꼈겠고. 문도에게는 마무리 지으면은 기발이 훨씬 좋습니다. 착지 들어봐요. 어차피 착지 못 터뜨리고 기발 들고 차라리 정글모 판테라도 회복 돌리던가, 아니면은 기발의 특성상 평타만 쳐도 회복하고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정글몬도한테는 기발이 훨씬 좋아요. 원래 좋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막말로 착취 될 바에 그냥 익히고 세대 때릴 생각으로 칼날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런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뽑자면 그나마 롯데 황성빈. 근데 얘는 수비가 왜 점점 나빠지냐. 그래, 이제 LG 부럽다. 상의할 만한 선수 많아서. 그래서 2번으로 갑시다. 2번 타자 어떤 선수를 써야 되냐. 1번 타자가 제 몫을 다 해줬다고 판단했을 때 1번 타자가 분석한 것을 이용해서 감독의 작전을 수행해 줄 수 있는 타자. 타격으로 나가던 볼넷으로 나가던 몸에 맞던 출루하고, 만약 1번 타자 나가면
과감히 번트 될 수 있는 그런 타자. 오히려 타격 능력은 1번보다 더 좋은 선수 두는 게 더 나음. 야알못들이 1번에 무조건 높은 선수 놔야 된다 하는데, 세이버 관점으로 봐도 1번은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두는 게 맞고 2번은 타율이 높은 선수를 두는 게 맞음. 시뮬레이션 해봐도 1번이 우짜도 출루했을 때 2번이 안타 치면 최소 1-3루임. 이거 굉장히 중요함. 만약 2번이 타격감이 안 좋아서 1번 출루 후 번트 돼도 1-4-2루임. 그 왕귀 착취는 무조건 탑 가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 없어요. 탐문도 아니면 착취 드는 순간 트롤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그거 하려면은 솔직하게 강심 들어야 되는데, 강심도 껴야 되는데, 강심 원모그 정령까지 가는 순간 탑 아니면 그 돈을 못 모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문도 가는 거예요. 탑이 훨씬 더 골드 스코링력이 좋기 때문에. (1, 2번이) 전통적으로 빠른 발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이미지는 작전을 함에 있어서는 발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냥 1, 2번은 잘 치고 발이 빠른 선수구나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건데, 내 왕조 야구들 분석해보고 우승했던 팀들을 산차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이론으로만 갔을 때 막 진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팀 사정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상적으로만 봤을 때 이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3번 타자. 3번 타자는 무조건 타율빨. 진짜 공 잘 맞추는 선수, 그러면서 병살이 잘 안 나오는 선수, 최소 외야 플라이 쳐주는 선수로 가야 함. 꼭 타율이 아니더라도 방망이에 공 잘 맞는 선수 중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만약 무사 1-3루에 3번 타자가 깊은 병살성으로 그게 1번이 투수 1번, 그 다음 1루수 2번인가? 6-4-3인가? 아니다. 야구 수비수 번호 캐차. 그러니까 463 병살, 463 병살 나오면 3루 주자가 뛰어서 점수 남. 만약 1-4-2루라고 쳐도 에어플라이 깊게 쳐주면 2-4-3루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진짜 공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 그래서 타점 잘 주워 먹으면서 타율 높은 선수가 전통적으로 3번이었고, 이런 선수를 지금 봤을 때 좀 생각나는 선수가
LG 김현수라던가 한화 최은성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롯데도 레이에스 선수 괜찮고요. 키움도 송성문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낫습니다. 난 솔직히 송성문 4번 쓰는데 이거는 선수풀이 병신이어서 그렇지 3번라도 굉장히 잘 칠 거라고 생각함. 뭐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 선수로 따지면 가장 좋은 건 롯데 시절 홍성은. 이건 진짜 레알 반박 불가. SSG는 진짜 최적 3번이 가장 이상적인데 3번을 못 놓는 게 문제지. 에레디아 4번에 최정 3번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5번 타자가 애매해지고, 그러면 그나마 좀 타격 좋은 하재현이나 이런 선수들 돌려 돌림판 써서 4번을 ES 5번 최정을 쓰면은 그나마 타선이 좀 맞긴 하는데 최정 스타일상 5번이 그렇게 잘 맞는 선수가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4번 타자를 이야기해보면, 사 번 타자는 진짜 공을 멀리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함. 무조건 땅볼 치는 선수 절대 안 됨. 차라리 땅볼 단타성 타율 높은 선수가 훨씬 나음. 근데 위에 선수보다 차라리 나은 건 외야 끝에서 잡히는 타구 치는 선수임.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 상황에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1번 혹은 2번 선수가 2루 혹은 3루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근데 이걸 타점으로 주워 먹으려면 2루타 혹은 외야 플라이가 됐을 때 타점으로 먹을 확률이 높음. 그러다가 운 좋아서 홈런도 나오고 하면 좋은 거고, 원래 홈런은 존시나 치기 힘든 거임. 노시환은 후반기에 퍼졌다는 거 너무 아쉬운 포인트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노시환 같은 케이스가 난 솔직히 언럭키 박병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맞으면 뻥뻥 날아가는데 공략당하기도 좋고 스윙 자체가 간결한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폼 크게 이제 휘두르려고 준비하는데 진짜 막 1루에 주저 없는데도 와인드업 안 하고 빠르게 공 던져버리고 이러면 노시안이 공략당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래서 노시안은 지금 그대로 만약 선수 생활을 유지했을 때 약점 노출되는 순간 2할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파워 하나는 진퉁이고 진짜 뭐 맞추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라서 이거를 팀적인 차원에서 잘 보강해서 길러주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 그리고 5번 타자는 솔직히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4번,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야겠다. 만약 1번, 2번, 3번 타자 죽 써서 2회 선두 타자로 나와도 장타 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투수가 좀 고전을 하게 만들 수 있음. 이런 부분도 4번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론이기는 해.
일본에서 4번에 좀 그런 장거리 타자 놓는 게 타점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1, 2, 3번 죽서서 2회에 나와도 확실하게 타격을 끝까지 보면서 준비해가지고 아 얘를 이렇게 공략해야 된다 딱 나오고 얘가 가뜩이나 파워도 있으니까 공략하고 나와서 맞춰버리면 뻥뻥 날아간다는 것 때문에 투수가 중압감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4번이 제 역할 못했을 때 수습해주러 올 수 있는 타자. 스탯은 4번과 비슷하되 약간 4번보다 약한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듯. 그렇기 때문에 5번은 4번의 대체 역할이기 때문에 큰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6번 타자. 보통은 경기가 좋게 흘러가면 6번 타자는 무조건 2회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자이기 때문에 6번의 경우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함. 여기서 1번은 4번, 5번이 루상에 있는 경우 2번, 6번 타자가 선두 타자로 나온 경우. 난 솔직히 좀 6번 타자는 그래서 영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의 상황일 경우는 4번, 5번이 루상에 있는 경우는 출루율을 이용하던 타율을 이용하던 해서 4번, 5번을 들어오게 해서 타점을 먹여줄 수 있는 타자가 돼야 되고, 만약 6번이 선두 타자로 6번이 나온다면 (1번) 타자의 역할을 유사하게나마 수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6번이 선두 타자 나올 정도면 선발 투수가 1회에만 안타를 4개 맞은 상황인데, 이러면 보통 팀에서 병신이 아닌 이상 볼배합이나 작전을 바꿈. 숭아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글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인을 커버해주면서 유두리 깽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 위에 4번만큼 이펙트가 5번에 없으면 4번에 힘을 쓸 수 있는 지로는 07 롯데 보면 돼요. 06년도 롯데가 호세랑 이대호 둘 앞세워가지고 클린업 구성해가지고 이대호가 그때 당시에 트리플 크라운 하면서 강한 타자라는 게 인식이 됐는데, 2007년도에 이대호 빼고 걸출한 타율을 가진 선수가 없으니까 이대호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상대방도 이대호 빼고는 슬렁슬렁 잡고 이대호의 힘 다 쓰면 된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대호가 진짜 06년도랑 07년도랑 성적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버렸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면 진짜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 딴 팀도 그래요. 뭐 키움의 송성문 사례라던가, 롯데도 막 전준우 나갔을 때 레이에스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뻔히 나가지. 저 SSG요. 롯데 아닙니다. 작전을 바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대방을 좀 분석을 해서 팀에 이제 보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사 클린업의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번의 유사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영리한 선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타자 역할로 가면 그나마 못 치는 선수 중 가장 잘 치는 선수가 7번에 오는 게 맞다고 봄. 팀이 좀 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예측 범위로 굴러갔다 라고 판단되는 상황인 경우 보통 7번 타자 앞에는 주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런데 7번 타자의 경우 상위도 아니고 클린업도 아닌 선수가 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팀 내 타격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인 건 분명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7번은 잘 친다의 의미가 타율이라기보다는 출루율의 관점을 맞추거나 혹은 앞에 있는 주자를 작전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타자인 게 좋음. 물론 타격전이 롯데 같은 상황이면 7번 쓰기도 함. 근데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 예. 그 얘기도 마지막에 좀 합시다. 왜 요새 상위 클린업보다 하위에서 더 터지는지. 그리고 난 8번 타자, 이상적으로 나는 포수가 오는 게 가장 좋은 타순이라고 봄. 왜냐, 8번 타자라면 최소 2이닝 공격 끝물이거나 3이닝이라도 중간에 나올 가능성 높음. 1, 2, 3, 4, 5, 6, 7 순서대로 다 아웃 당해도 8번이 3이닝 중 나옴. 근데 보통은 다 순서대로 아웃당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한 명은 안타를 치겠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8번 타자가 좀 이닝 선두로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이닝에 그래도 안타 하나씩은 나오는 게 거의 정설이니까. 그리고 포수는 해본 사람은 알 거임. 수비 끝나고 장비 버는 데만 생각보다 한 세월임. 근데 여기다가 이닝 공격 선두 타자로 나간다? 꽤 진 빠짐. 이거 포수 장비 껴본 사람은 알 거야. 아니면 포수 장비를 실제로 봤거나 진짜 헬멧, 바디 프로텍터, 그리고 뭐 낭심보호대, 미트도 1mm 보다 포수 미트가 더 크죠. 무릎 보호대, 신발 보호대까지 하죠. 요즘은 요즘은 안보호대까지 하는 경우도 봤고. 이거 끼고 벗는데 예전에 들었는데 보통 진짜 막 거의 던지다시피 벗어도 2분?
2분 가까이 걸린대. 1.5분 이상 걸린대. 천천히 이제 벗으려고 그러면 한 3분 정도 걸린대. 그래서 옆에서 막 경기 안 하는 선수나 뭐 흔히 말하는 스텝이나 볼보이 같은 사람들이 벗겨준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그거 계산했을 때 8번 타자 정도는 놔야 그래도 포수가 타자로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정도 벗는데도 이제 그거 끼고 더그아웃 들어와서 1분 30초. 그리고 이게 타격하러 가려면 벗는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타격하러 갈 때 보호대 껴야지. 이거 보호대까지 끼고 가는데 한 3, 4분 걸려. 그리고 이닝 교체 시간이 야구장 가보신 분 알겠지만 3분 줍니다. 3분 동안 그러니까 딱 그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고부터 3분이에요. 그거 하고 안에 가서 벗고 타자 보호대 끼고 배트 들고 나오는 데까지 이제 막 뭐 타자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 해도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그 안에 해야 된다고. 그리고 포수들이 간혹가다 요새는 낭심을 안쪽에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쪽에 입으시는 분도 있고 아싸리 포기하고 안 입으시는 분도 있다그라 그러는데 겉에 입으면 그나마 벗을 수 있죠. 근데 안에 입는 낭심 보호대 차면요 이거 생각보다 달그락달그락 거리는데 그거 끼고 타격해야 돼. 포수들이 타격이 좀 안 되는 포수들이 많은 게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은근히 포수가 타격을 못하는 데에 일조한다라고 생각해. 난 그래가지고 8번이 생각보다 타순에서도 공격력이 약해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타순이면서 포수가 그나마 이런 수비 준비, 타격 준비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타순이라고 생각해서 난 8번의 대체로 포수가 오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뭐 양의지, 강민호, 박경환, 뭐 김동수 뭐 이런 공격이 좀 되는 포수다. 그러면 한 6, 7번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 친 거를 그거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네. 저희가 그만큼 뭐 연봉도 많이 받으실 건데 금융치료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타자. 난 9번 타자는 미래에 1번 놓고 쓸 타자 키우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봄. 타격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고 출루해도 마음껏 도루 시도나 작전 시도해볼 수 있고 그리고 9번은 약간 야구 통념상 가장 못 치는 선수가 온다는 편견이 있어서 투수도 좀 긴장 놓고 던지는 양반들이 있어서 1번 키울 선수 놓으면 자신감 상승이나 경기 흐름 보는 능력 키우는데 좋고 그리고 유사 리드오프 역할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느낌으로 1번 놓을 미래의 선수를 9번 놓고 키우는 거 괜찮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정도 내용 설명이 됐고 그리고 아까 나온 것 중에 상위 클린업보다 한 7, 8, 9 쪽에서 오히려 공격 판로가 뚫리는다는 느낌이 현대 야구에서 더 많아진 것 같은 게 위에 말했던 것처럼 7에서 9번은 공격이 약한 선수가 배치된다는 사회적 통념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부터 9번이 나오는 경우 수비수나 투수 긴장감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경기 보다 보면 은근 느낌. 그러다가 뽀록이던 뭐던 9번에 출루 한번 잘못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1, 2번 옴. 위에 말했다시피 1, 2번은 출루할 작전의 스페셜 리스트 드림. 이 루상에 놓인 주자를 가만 둘 생각이 없음. 그럼 상대방이 긴장이 바짝 드는데 보통 이때는 늦었음.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수비 작전이나 투수 볼배합을 바꿀 여유가 없음. 그러다 개쳐맞고 점수 주는 경우 꽤 많음. 고로 집중력 싸움이 오히려 상대방 타격이 개강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타선이 없는 경우, 그런 경기 갑자기 하위 타선에서 경기 풀리는 그런 경기가 거의 없음. 진짜예요. 정말 딱 이건 이래. 항상 이 스토리였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딱 다 요약하면 그거야. 지금 현대 야구에서 우승 조건을 갖춘 팀이 몇 없음. 투수력이 준수한가, 선발 투수가 이닝을 길게 먹는가, 개투의 부담감 줄임. 개투가 최소 1개 이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하게 한 타자 이상 아웃을 가져갈 수 있는 투수인가, 마무리 투수를 1점차 리드 상황에도 자신감 있게 낼 수 있는가. 이 세 개가 되는 팀이 거의 없고, 이게 되는 팀이 그나마 LG랑 SSG, 삼성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한화는 마무리가 김서현이 후반기에 개 풀렸어요. 공략 노출도 당하고, 그리고 김서현은 9위보다는 구속발 선수였기 때문에 회전수나 이런 게 좀 안 따라줬어. 그래가지고 야구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볼 때도 9위로 직구로만 비교했을 때도 9위는 문동주가 훨씬 좋았고요. 구속은 김서현이 훨씬 좋았어. 그리고 김서현 같은 경우는 변화구가 전혀 안 됐어요. 그게 너무 컸어. 차라리 직구가 안 먹히면 변화구로라도 해서 빠른 직구랑 솎아줄 수 있는 그런 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야구에서 특히 단기전에 잘하려면 투수력은 무조건 중요하고, 장기로 가려고 해도 투수가 중요하고, 일단은 투수는 기본이라 생각해.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도 수수를 주로 뽑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김서현 슬라이더 스트라이크 가는 그 꼬라지도 못 받고,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슬라이더 주무기였던 선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ABS 도입하고 나서 슬라이더가 굉장히 구종 가치가 낮아졌다고. 근데 슬라이더는 좀 그렇지. 대놓고 김강현만 봐도 ABS 이후로 슬라이더 잘 스트라이크 안 잡아준다라고 난린데 게임 좀 어렵다고 봐야지. 그리고
수비력이 좋은가? 최소 잡아야 할 공 알까기 해버리는 경우가 없는가? 간혹 안타성 타구를 매끄럽게 내는가? 투수 멘탈이 까져도 수비력으로 일부 극복해줄 수 있는가?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야구는 점수를 덜 주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고 덜 주는 게 유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투수력이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투수력만큼 수비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비력이 안 되는 투수력은 오히려 독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막 투수가 막 류현진, 김광현, 전성기 양현종, 전성기 윤성민, 전성기 봉중근 이런 선수들 아니면 투수력만 가지고는 게임 안 풀어집니다. 절대. 어떻게든 공은 맞게 되는데 그 공을 만약 맞았어. 공이 병살타구야. 진짜 막 거의 땅볼이야. 근데 1루로 보내서 아웃 못 시키는 수비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난 수비력이 왜 중요하냐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롯데 쳐보라고 그러면은 내 맨날 롯데 깔 때한테 얘기하잖아. 이 새끼들은 프로 새끼들이 수비가 저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팀을 굴렸냐고, 어떻게 가려고 갈 생각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롯데에서 수비 잘하는 선수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짬뽕님하고 나 사석에서 얘기했던 거 중에 유격수는 쇼스타야. 가장 수비력으로 멋지고 잘 눈에 띄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선수인데 진짜 이 개같은 롯데는요 맨날 유격수를 용병으로 사와요. 난 롯데가 유격수를 기르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그나마 과거에는 운 좋게 선수가 좋았지. 김민재, 그러니까 김민호, 김민재, 박기혁 이 정도였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해봐요. 문규현 유격수라고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감안하면은 유격수 뭐 있는데, 그 다른 팀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유격수 한 명씩 있을 때 롯데가 이 정도 유격수밖에 없다는 건 롯데는 전통적으로 수비수 못 기르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가겠다고? 포기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포기하세요. 내 맨날 롯데를 서브팀으로 응원하지만 제일 슬픈 게 그거야. 타격 잘해. 투수도 준수하게 나와. 항상 보면 그래 맨날 사람들이 롯데 얘기할 때마다 10 롯데 우승이 했어야 되는데 얘기할 때도 타선이 10점을 낼 수 있으면 뭐합니까? 수비에서 다 까먹는데. 그리고 심지어 선발도 좋았어요. 송승준, 장원준, 사도스키 1, 2, 3 선발이 됐어. 그리고 뜬금 선발 이재곤도 잘했고요. 근데 뭐 개투가 좀 병신이긴 했지만 맨날 또영식 나오고 맨날 뭐냐 그 김서율 나오고 맨날 임작가 나오고 이게 좀 문제였긴 했는데 그래도 개투라고 불릴 만한 선수가 있었다고. 그때도 보면 수비수가 황재균 알까, 이대호 수비범위 넘어가면 못 잡아. 1루수 그때 누구였냐. 1루수 김주찬이지. 김주찬은 원래 수비 못하고. 그래 강민호는 포수니까 그렇다 치자. 손아섭은 수비는 잘했는데 그래도 코너웨 야수고. 중견수 전준우인데 전준우 원래 수비 못하죠. 그리고 가르시아. 그래 오히려 수비는 손아섭보다 가르시아가 더 낫다. 그런 팀이 롯데입니다. 내가 그래서 롯데 볼 때마다 내가 맨날 욕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타격의 응집력이 좋은가? 네, 항상 타격 잘하는 팀이 타율 높다고 잘하는 팀이라고 안 얘기해요. 야구는 최소 1이닝 3아웃 되기 전에 최소 2.5개 안타를 쳐야 점수가 나는 경기다. 한 이닝당 1명 안타 치고 2명 아웃.
2명 안타 치고 3명 아웃 당하고 이 꼬라지면 점수가 안 난다. 차라리 2할 초반을 쳐도 한 이닝에 응집력 있게 칠 수 있는 팀이 타격을 잘하는 팀이다. 이거 좀 간과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요새 최근 홈런 메타가 MLB부터 넘어오고 있는 이유는 최소 MPB 쪽 경기 보면 타격 응집력으로 점수 내는 거에 반해 KBO는 타격 응집력이 전통적으로 별로였음. 진짜임. 근데 타격 응집력 없이 점수 내는 유일한 방법이 홈런임. 여러 명이 한 이닝에 안타 칠 필요 없이 그냥 담장 넘기면 최소 1점임. 그렇기 때문에 홈런 메타로 가려는 거임. 근데 KBO의 문제는 뭐다? 파워 히터의 부재다. 정말 팀에 홈런 쳐줄 타자가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서 20홈런 이상 칠 수 있는 타자 팀에서 평균 3명 안 된다. 냉. 홈런 메타로 가려 그러는데 홈런 메타를 할 수 없는 선수를 가지고 홈런 메타로 가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차라리 그런 선수를 좀 기르고 얘기하든가. 러닝 시켜서 유연성 기르고 웨이트 적절하게 몸 전체 근육 붙게 해서 파워 기르고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웨이트, 똑같은 실내 유산소 하면서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음. 특히 타격은 몸 전체의 유연성과 파워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걸 가장 쉽게 기를 수 있는 게 산악 러닝인데 옛날 기아가 우등산 그렇게 달리기 해도 어느 정도 까방권이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요즘 야구팀은 고리타분하다고 이딴 거 안함. 산악 러닝은 고사하고 야외 러닝도 안함. 운동장도 안 뜀. 그냥 러닝머신 겁나 뜀. 근데 이거 달리기 해본 사람 압니다. 실내 머신 러닝보다 야외에서 뛰는 게 훨씬 힘들다는 것을. 진짜 오히려 말하고 나니까 더 현타 온다. 나 한국 야구가 왜 망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잘했을 때는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다 됐던 시절이에요. 아무리 처망해도 투수력이 어느 정도 다들 있었고요. 수비 위주로 훈련했고요. 타격을 작전 야구적으로 운영 끌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운동이 실내 운동보단 실외 운동 위주로 운영을 했어. 왜냐면 실외에서 운동하는 게 그 종아리 힘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유연성 위주로 많이 운동을 했고, 예전에는 투수들한테도 유연성 있게 던져야 멀리 던진다, 몸을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 공도 세고 구위도 좋고 빠르게 나간다, 타자한테도 유연성 위주로 해야 공이 너가 잘 못 치는 대로 와도 최소 맞추기라도 해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다 소멸됐어요.
잘했을 때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다른 거를 택했다면 최소 그거에 대해서 발전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퇴보해. 족같다 진짜. 난 솔직히 이번 뭐 WBC인가 이번에도 기대 안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평가전 경기 수비 뛰는 거 보고 답 나왔고요. 그나마 베테랑 선수들이 좀 하긴 하는데 신예 애들은 거의 망했고, 그나마 이번에 투수가 공인구가 좀 맞는지 저번처럼 어이없이 공 던지진 않는데 그냥 공 스피드만 믿고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구위 위주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제구 구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만 가. 그러니까 150을 던지더라도 구위가 없고 제구가 없는 공은 그냥 배팅볼이라는 그게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포볼 주고 내보내던가 그런 건데, 그게 많이 소멸됐고, 진짜 예탈하면은 진짜 그냥 프로야구 없애야지. 프로야구가 있는 팀에서 WBC에서 솔직하게 프로야구가 리그가 있는 팀이 대만, 일본, 미국은 뭐 메이저리그니까 조금 노내고, 쿠바도 있기는 하니까, 그리고 멕시코, 한국 이 정도인데, 그래서 한 참가팀의 절반 정도가 프로야구 있는 팀인데 거기서 예탈했다? 뒤져야죠. 솔직히 숨 쉬는 것조차도 죄송하다고 해야 될 정도인 그 정도면 그냥 공놀이 하는데 공놀이도 재미가 없게 보여주면은 씨발 그게 프로임. 안 그래도 막 불문율 때문에 뭐 하면 도루하지 말고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열받는데. 수능 끝났다고 미친놈이 죽여버리고 싶게 차도에서 중앙에서 돌아다닌다고요? 죽으라고 해요. 아니 난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그렇게 안전수칙 안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난 매번 똑같이 얘기해.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걸 뻔히 알고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죽겠다는 거지. 그 MLB에서도 분문율 요새 많이 긴 게 배트 플립 하지 마라, 뭐 투수만 포효하고 타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포츠는 이래나 저래나 쇼맨십인데 쇼맨십이 저해가 되니까. 그리고 뭐 몇 점 차 이상 나면 도루하지 마라, 뭐 기록 전쟁 아니면 뭐 굳이 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아니 니들 우리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돈 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니네들 연봉도 중요하고 뭐 경기 뭐 너무 차이가 나면 그냥 한 경기 버리는 생각 쉬어가는 것도 좋겠지. 근데 니네 쉬는 거 보려고 우리 돈 낸 거 아니라고. 그 생각을 왜 못하는데. 에휴. 근데 솔직한 말로 그 아까 킥보드로 뭐 한테 다른 사람 죽이는 케이스는 솔직히 킥보드 박아서는 흔하진 않아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동 킥보드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에 박아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뭐 중상인데, 뭐 그런 경우는 뭐 몇천만 원씩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돈 받는 거지 뭐. 그냥 난 오히려 저런 새끼 보면은 난 박아주면 오히려 더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 병원에만 얼추 누워있어도 한 2, 3천 나오거든요? 보험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박으면 거진 100%라서 거의 못 나와도 8, 90이에요. 그거 감안하면은 걔네는 젊은 나이에 좀 쓰기 배우는 거지 뭐. 회사도 안 나가고 그냥 누워서 돈 버는데 얼마죠. 간만에 쉬는 거지.
오늘 씨발 오늘 개빡쳐가지고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씨발 야구가 존나 존망하고 있는 게 너무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는데 간만에 회포 잘 풀었습니다. 와. 여기서 한번 녹화 끊을게요.